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요,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에 대해서 삼아봤습니다. 이 이슈는요, 비트코인 전문 애널리스트가 25개 기관하고 9,500명 이상의 개인들한테 트위터로 응답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했는데요. 월가의 기관 투자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월가의 기관 투자가들 중에 54%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잠깐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원화로 한 740만 원 정도 내에서 거래되고요. 지금 달러로는 한 6,600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이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죠. 반면에 유저들은 일반 유저들이죠. 9,500명이 넘는 유저들은 한 34%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 내외 정도 되시는 분들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에서는 더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년 말 정도, 그러니까 2019년 정도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냐라는 대답에는 비트코인 최고 가격을 도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15,000달러 정도 수준에 갈 것 같다는 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약 한 57%,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현재 바닥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15,000달러 수준까지는 내년 연말에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유저 투자자들은 한 40% 정도만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 동의했으니까 34%, 40%니까 6%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렇게 대충 정리해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한 50% 이상이 현재 가격은 최저 수준이고 바닥 수준이고 50%는 내년 가격은 15,000달러 정도까지 최고 수준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개인들은 한 40% 정도가 현재가 바닥이고 내년 까지는 한 15,000달러까지는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40%나 50%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관 투자가나 개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는데요.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거겠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ICO가 과연 어떤 것이냐. 암호화폐를 ICO를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수단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이건 누가 주장하셨냐면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최하는 중소기업 금융연구회 발표에서 주장이 나왔는데요. 박재성이라는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 비롯한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됐다. 그래서 결국 그 대안을 찾은 것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암호화폐가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주장에는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주장하신 거에 암호화폐는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의 고유한 교환 수단이다. 잘 아시다시피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은 기업 보안 형식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하나하나에다가 다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의 고유한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따라서 ICO로 창출된 토큰은 꿈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매매 수단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CO가 뭡니까? 개발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일종의 펀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CO로 해서 창출된 토큰이 이런 꿈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또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스스로 매매 수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CO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백안시에서 볼 것이 아니라 ICO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대금 공급망에 대한 혁신도 스스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유통되는 거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부 지원 자금이나 각종 금융 융자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이 유용하면 중소기업에 상당히 유용할 수 있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ICO를 무조건 그냥 이상하게 배관신하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창업화, 요즘에 창업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표준 규약과 그 현재 그 선별과 자정 기능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정부가 일자리 이야기하고 중소기업 이야기하고 경제 개발 이야기, 발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ICO를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한 발자국도 현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일본 대기업이 올해 말부터 블록체인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VCG의 대표의 발언이었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이 점유율이 현재 일본이 40%대에서 그 20%대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말 많이 줄어드는데 올해 말에는 그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하고 지자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미야자키현 같은 데는 블록체인 기술로 원산지 관리,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선거에도 활용할 수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산업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며칠 전에 뉴스 보도됐죠. 그 소프트뱅크하고 도요타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혁신적인 일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도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히 그런 그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나 지자체, 관공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바로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오히려 일본 분들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은 아직 관련법이 없어서 발전 가능성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